안경 외반, 상배간 이 단어들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지금 당신의 눈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안경 외반, 상배간 이 단어들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상배간이 좀 있는 눈이 강아지 눈이라고 파피아이라고 그런 트렌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밑팀을 하면서 상배간을 만드는 그런 수술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그 정상적인 범위고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불편함, 증상이 있는 외반증, 증상이 있는 상배간, 그리고 위쪽으로 볼 때는 안 좋게 보이는 교정이 필요한 그런 눈들을 기준으로 할 때 치료고 교정이 필요한 눈이라고 진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외반증이 있을 때는 일단은 눈물 필름이 없어지니까 건조증이 좀 심해지면서 눈 시림, 건조증 때문에 눈이 시리니까 눈이 고이고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예요. 상배간에는 너무 아래 내려오면 똑같이 눈이 건조증이 좀 심해지고 시림증이 좀 있는데, 이런 제가 말씀드린 증상을 동반된 분들한테는 진단을 내려줍니다. 논문에 나온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애기 사진인데요. 자세히 보면 양쪽 눈이 눈 아래서 약간 떠 있어요. 한쪽이 외반증이나 상배간이 좀 심합니다. 하얀자하고 눈꺼풀이 떠 있어요. 안에 공간이 생긴 거예요. 저기다가 바람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기 계속 마르는 거예요. 결막이. 이런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외양극 고정술도 있고요. 펜타곤 수술, 입 안에 점막 이식 수술, 피부 이식까지 종류가 많은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치료 들어갑니다. 다 복합적으로 할 수도 있고 간단한 방법을 하고 나중에 약간 효과 떨어지면 좀 더 강한 방법으로 순서대로 갈 수 있어요. 눈꺼풀 까뒤집어지고 상배간을 교정하는 그 목표가 100%라면 어떨 때는 100%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식한 피부나 이식한 점막은 약간 수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30% 재발이 가능해요. 30% 정도 덜 도달되는 거죠. 제가 원하는 90점까지는. 외적이나 미적의 그 교정이 완벽하게 되지 않고 건조증이 완벽하게 교정 안 되면 추가적인 수술을 필요하죠. 보통 이 상배간이나 외반증 수술은 대부분 다 외양각 고정술로 많이 해결하더라고요. 외양각 고정술은 근육을 리프팅하는 거예요. 리프팅해서 뼈에다가 고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눈 모양이 다 바뀌어야 돼요. 약하게 하면 다 재발하니까 재발률이 50% 이상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외반증이나 상배간은 항상 중간에서 안쪽에서 많이 일어나요. 바깥쪽을 당기면서 중간에서 안쪽을 같이 딸려가는 거지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건 아니죠. 이 수술은 바깥쪽에 처지신 분들이 있어요. 약간 바깥쪽으로 위주로 외반증이나 상배간 있는 분들은 외양 고정술로서 해결 가능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외반증이나 상배간이 눈동자 중간과 안쪽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외양각 고정술을 하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점막 이식 수술이나 펜타곤으로 해결 다 해드립니다.